안녕하세요. 대구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과학쌤 주예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 시간에 대단원 1단원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 단원에 들어와서는 지구계에 대해서도 배웠고 암석에 대해서도 배웠었어요. 그 내용에 이어서 중단원 2단원 변화하는 직권에서는 지난 시간에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 내용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이어서 화산활동과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화산이나 지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활동이요, 주로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뉴스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와 남태평양 통가에서도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죠. 이 지역들은 모두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불레고리에 속해 있는데 50년 주기의 강진 발생 시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현의 강진. 이틀 만에 규모 7.3의 더 센 지진이 또 한 번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하루 뒤 이번에는 지진이 남미 대륙과 남태평양을 흔들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는 규모 7.8로 파괴력이 더 커졌습니다. 이어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에서도 규모 6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불레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불레고리는 알래스카에서 미국 서부,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일본, 러시아까지 연결돼 있는데 최근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4월 네팔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열흘 뒤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9월 들어 일본 아소산이 분화했고 사흘 뒤 규모 8.3에 달하는 강력한 지진이 칠레를 뒤흔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지진 발생 횟수가 평년을 웃도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강도는 물론 해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초강력 지진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앞으로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최소 4차례 발생할 수 있고 지진대의 압력이 커지면 메가톤급의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60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칠레 대지진 이후 50여 년 만에 불레고리에 봉인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뉴스에서 보면은 지금 지진이나 화산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고 했어요. 그 지역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지역인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네 글자로 뭐라고 한대요?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불의 고리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해양은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환태평양 조산대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불의 고리처럼 화산 활동이나 지진은 특정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산대라고 하고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봤던 이 불의 고리에서 화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주변 지역에도 일어나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지진대라고 하고요.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을 점으로 표시해 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불의 고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일어나는 곳에서만 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화산대와 지진대의 모습을 한번 보니까 두 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나요?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산대와 지진대 딱 보면 알겠지만 뭔가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두 개는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대와 지진대는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대륙이동설을 배울 때 보면 대륙들이 막 움직였죠. 그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치 대륙과 해양들이 퍼즐처럼 이렇게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는데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요, 이러한 판의 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판이라는 게 뭘까요? 판이라는 것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지구의 겉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바깥 부분이 지각이고요. 그 안 부분이 멘틀이죠. 그리고 그 안에 외핵, 내핵 이렇게 있다는 걸 배웠었어요. 이때 지각부터 멘틀 윗부분까지를 우리는 판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각이고 멘틀이죠.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판입니다. 우리 지구는 이런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의 표면은 여러 조각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지도를 퍼즐 조각처럼 판들을 보여주고 있죠. 불의 고리는 주로 태평양판의 이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판은 멘틀의 움직임,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한 판의 움직임, 판의 운동은요. 곧 대륙의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판들이 움직일 때는요. 서로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두 개의 판이 흩어지기도 해요. 아니면 이렇게 비껴 스쳐 지나가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판 경계에서는요. 두 판이 멀어지거나 모여들거나 아니면 스쳐 지나가기도 해요. 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륙들이 막 저쪽으로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면 점점 판은 멀어지고 이 판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륙이 흔들린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판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화산대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그 모양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지진대, 화산대, 판의 경계를 모두 합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죠.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판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뭐죠?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의 세기가 저마다 다릅니다. 약하게 흔들릴 때도 있고요. 강하게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러한 세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뉴스를 보면 이런 표현들 봤을 거예요. 현재 지진의 규모가 몇이다. 또는 현재 지진의 진도가 몇이다. 규모와 진도로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이 개념들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선생님이랑 영상을 보면서 같이 배워볼게요. 지진 관련 뉴스에서는 항상 규모와 진도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규모는요, 지금 지진이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지진이 가진 절대적인 에너지를 크기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지진이 시작된 이 부분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하고 여기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가 하는 것이 규모입니다. 규모는요, 지진이 가진 절대적인 에너지의 크기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든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를 나타냅니다. 진도는요, 지진이 전파되는 지역별로 얼마나 흔들리냐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진이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각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흔들리는 정도를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지진이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의 정도가 매우 셀 것이고 지진이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흔들림이 적을 것이에요. 이러한 흔들림의 정도를 우리는 진도라고 합니다. 진도는 진원지, 그러니까 지진이 시작된 이 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진도 등급별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도 2도 상황에서는 조금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의 흔들림이고요. 진도 4도 정도 되면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고 5도 정도 되면 창문이 깨지기도 한대요. 6도가 되면 모든 사람이 느끼는 정도가 되죠. 이렇게 진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흔들림 정도가 큰 것이고 피해 정도가 큰 것입니다. 이처럼 지진의 세기는요, 규모와 진도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규모란 지진이 발생할 때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절대적인 에너지의 양이에요. 이 규모를 표현할 때는 보통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뭐냐면 1, 2, 3, 4 이런 것들이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리고 진도는요, 흔들리는 정도, 피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보통 로마자로 표시합니다. 로마자로 1은 이렇게, 2는 3은, 그리고 4는 이렇게, 5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진도 5입니다 라고 하면 로마자로 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사는 사람이나 이 지점에 사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규모는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랑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진원지랑 가까울수록 흔들림 정도가 더 크겠죠. 그래서 진도는 A 지역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화산활동과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수업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오늘 배운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았죠? 화산과 지진이 주로 판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고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은 규모와 진도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강의로 이어서 들으면서 대단원 1단원을 총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